엄마, 이제 혼자 살지 말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67살 미숙 씨는 딸한테 이 말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5년째 혼자 사는데 딸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거절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혼자 사는 게 좋아. 딸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하루 종일 혼자 계시는데요. 미숙 씨는 웃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편해. 딸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전 엄마는 혼자 있는 걸 싫어했는데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매일 울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온하고 담담하고 심지어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숙 씨는 말했습니다. 미정아, 엄마 이제 알았어.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거더라. 엄마는 이제 자유를 맘껏 느끼고 싶네. 오늘은 나이 들수록 혼자 지내면 좋은 사람의 특징과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며 살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자주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에너지 소모하는 인간관계를 정리하세요. 미숙 씨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매우 사교적이었습니다. 친구도 모임도 많았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독서 모임과 목요일은 등산 동호회, 금요일은 옛날 직장 동료 모임, 주말엔 친척 모임이나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번 넘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쉬고 싶어 했지만 미숙 씨는 계속 나갔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지 집에만 있으면 늙어 남편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모임에서 돌아오면 피곤했습니다. 웃고 떠들었지만 속은 텅 빈 것 같았고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독서 모임은 책 읽기가 숙제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에 2권씩 읽어야 했는데 미숙 씨는 읽기 싫은 책도 억지로 읽었습니다. 모임에 가면 누가 더 많이 읽었는지, 누가 더 깊이 이해했는지 경쟁했습니다. 이 책의 주제를 보면요. 작가의 의도가 사실은 어려운 말 쓰면서 지적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미숙 씨는 거기 앉아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책 이야기보다는 자기 자랑하는 자리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책은 혼자 읽을 때가 더 좋았는데 왜 모임에 가서 읽나 하고요. 등산 동호회는 겉으로는 친했지만 속으로는 비교했습니다. 저 사람 남편은 대기업 다녔대. 저 집은 강남에 아파트 있대. 저 사람 자식은 의사래. 등산 가는 길에 이런 이야기만 했고 산 정상에서도 자식 자랑, 돈 자랑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미숙 씨는 우울했습니다. 우리 집은 평범한데 남편은 중소기업 다녔고 아파트도 변두리고 자식도 평범한 회사 다니는데 직장 동료 모임은 옛날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그때 이랬지, 저랬었잖아. 처음엔 재밌었지만 10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들으니 지겨웠습니다. 게다가 모임비가 부담됐습니다. 한 번 만나면 5만 원씩 나갔는데 미숙 씨는 그 돈이 아까웠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미숙 씨는 계속 나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 나가면 나만 외로울 것 같고 혼자 있으면 무료할 것 같아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잊힐 것 같아서였습니다. 62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암이었고 석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평생 함께한 사람이 없어지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울었고 아침에 눈 뜨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위로했습니다. 미숙아, 혼자 있지 말고 우리랑 만나. 밖에 나와야 해. 미숙 씨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만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들과 있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남편 생각나고 슬플까봐 계속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더 힘들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고 괜찮은 척 해야 했습니다. 나 괜찮아. 이제 좀 나아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고 집에 돌아오면 더 공허했습니다.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미숙 씨는 한계에 달했습니다. 몸이 아팠고 잠도 안 왔고 우울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내가 작성한 검사지를 보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시네요. 좀 쉬셔야겠어요. 사람 만나는 거 줄이시고 혼자 있는 시간 가지세요. 미숙 씨는 의아했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할 텐데. 하지만 의사 말을 따라보기로 했습니다. 모임을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서 모임을 그만뒀고 등산 동호회도 나가지 않았고 직장 동료 모임도 연락을 안 받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사람들이 날 욕하지 않을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연락 안 했고 아무도 신경 안 썼습니다.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았구나. 그냥 모임 숫자 채우는 사람이었을 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으니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 평온했습니다. 억지로 웃을 필요 없고 괜찮은 척할 필요 없고 그냥 슬프면 울고 괜찮으면 웃었습니다. 에너지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만나느라 쓰던 에너지를 나한테 쓰니까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우울증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관계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내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에너지가 빠지고 혼자 있어야 충전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쓸 수 있는 에너지가 한정되는데 불필요한 인간관계에 에너지를 쓰면 정작 중요한 곳에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에너지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가지를 쳐내고 중요한 곳에만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독은 두려운 게 아니라 성장의 기회다. 사람들과 있으면 가면을 쓰게 되지만 혼자 있으면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중요한 곳에 써라. 무분별하게 에너지를 쓰지 말고 정말 소중한 사람, 정말 중요한 일에만 쓰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만나고 나서 기분을 체크하세요. 만나고 나서 기분 좋으면 계속 만나고 피곤하고 우울하면 그만 만나세요. 내 에너지 빼앗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둘째, 의무적인 모임은 정리하세요. 체면 때문에 외로울까봐 나가는 모임은 과감히 그만두세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셋째, 진짜 친한 사람 서너 명만 남기세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3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자유로운 겁니다. 혼자 있으며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다섯째, 내향적인 성향을 인정하세요. 사람 만나는 게 힘들면 당신은 내향적인 겁니다. 억지로 외향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를 줄여라.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 많은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은 관계 몇 개가 중요합니다. 미숙 씨는 모임을 다 정리했습니다. 진짜 친한 친구 셋만 남기고 나머지는 연락 안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친구 셋이랑 만나는데 예전보다 훨씬 즐겁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혼자 있습니다.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날 좋을 땐 산책도 하고 그냥 창밖도 봅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고 오히려 평온합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 하지 마세요.
미숙 씨는 평생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했고 싫어도 웃으며 그래, 내가 할게 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병원 가는데 같이 가달라고 하면 갔고 친구가 집안일 도와달라고 하면 도왔습니다. 동네 반장 할 사람 없다고 하면 제가 할게요 했고 직장에선 주말 근무 좀 바꿔달라고 하면 약속이 있어도 알겠어요 했습니다.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남한테 미움받으면 안 돼.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남편 친구들이 집에 오면 밤늦게까지 음식 차려줬고 시댁 식구들 오면 온종일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해 못할 얘기를 들어도 그저 네, 알겠습니다만 했습니다. 속으로는 화났지만 참았습니다. 미움받기 싫어서, 나쁜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서 자식들한테도 그랬습니다. 큰딸이 애 봐달라고 하면 무릎이 아파도 봐줬고 작은아들이 돈 좀 빌려달라고 하면 없어도 빌려줬습니다. 엄마 괜찮지? 하면 응, 괜찮아 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지만 거짓말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나쁜 엄마로 보이기 싫어서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나도 지금 없어라고 못하고 얼마 필요해? 했습니다. 친구가 시간 없는데 만나자고 하면 나도 바빠라고 못하고 그래, 만나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숙 씨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남들은 좋아했지만 본인은 불행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5년이 지났을 때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옛날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10년 만에 연락 온 친구였는데 용건은 하나였습니다. 미숙아, 우리 애가 취직 준비하는데 너희 친척 중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 없어? 소개해줘. 미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1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부탁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알아볼게라고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안한데 나는 잘 몰라.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친구가 당황했습니다. 왜 그래? 좀 알아봐줘. 친구잖아. 미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 지금 바빠. 전화 끊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거절한 거였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그 후로 미숙 씨는 달라졌습니다. 이웃집 할머니가 또 병원 같이 가달라고 하면 오늘은 안 돼요. 다음에요 했습니다. 친구가 집안일 도와달라고 하면 미안해. 나도 오늘 일 있어 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신기한 건 아무도 화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럼 다음에 하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했습니다.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기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였구나.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였구나. 더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 미숙 씨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미숙 씨를 싫어하는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싫어했습니다. 예전엔 그게 신경 쓰였습니다. 왜 날 싫어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잘 보이려고 더 친절하게 대했지만 그 아주머니는 계속 미숙 씨를 피했습니다. 이제는 신경도 안 썼습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해도 괜찮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남도 나를 싫어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것은 100점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인데 이건 불가능하고 시도하면 할수록 본인만 불행해집니다. 50점을 만점으로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모든 사람한테 100점 받으려 하지 말고 50점만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나 자신과 타인에게 훨씬 너그러워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는 없다. 그것을 받아들여라. 누군가는 나를 싫어합니다. 그게 정상이고 받아들이면 편해집니다.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무조건 들어주는 게 착한 게 아니고 거절할 줄 알아야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절하는 연습을 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안 돼요. 미안해요. 못 도와드려요. 연습하세요. 둘째,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마세요. 의무감에 하는 일, 체면 때문에 하는 일 그만하세요. 내 시간은 소중합니다. 셋째,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 하지 마세요. 50점이면 충분합니다. 100점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넷째, 나를 싫어하는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다. 당연한 거고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섯째, 내 감정에 솔직하세요. 싫으면 싫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세요. 참기만 하면 병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라. 미숙 씨는 이제 거절을 잘합니다.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신경 안 씁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미숙 씨를 더 존중합니다. 함부로 부탁하지 않고 미숙 씨 시간을 존중합니다. 미숙 씨는 편안해졌습니다. 세 번째, 가족과의 거리를 유지하세요. 미숙 씨는 남편이 세상 떠나고 처음 1년 동안 자식들한테 매달렸습니다. 큰딸한테 매일 전화했습니다. 미정아, 오늘 뭐 했어? 점심은 뭐 먹었어? 우리 손주 주한이는 괜찮아? 딸이 엄마, 저 애들 하원 시간이에요. 나가봐야 해요. 조금만 엄마 심심해서 그래. 딸은 처음엔 받아줬지만 점점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매일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미숙 씨는 섭섭했지만 작은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성민아, 엄마 외로워.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같이 점심 먹자. 아들도 엄마, 저도 바빠요. 다음 주에요 했습니다. 다음 주가 돼도 안 왔습니다. 미숙 씨는 자식들 집에도 자주 갔습니다. 엄마가 반찬 만들어 왔어. 냉장고에 넣어둬. 큰딸은 고맙다고는 했지만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엄마, 다음부턴 미리 말하고 오세요. 갑자기 오시면 불편해요. 집도 안 치웠고요. 미숙 씨는 상처받았습니다. 엄마가 자식 집에 가는데 뭐가 문제야? 작은 아들 집에도 갔습니다. 손주를 보러 갔는데 며느리가 불편해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는 건 좋아요. 다음에는 미리 연락 주세요. 미숙 씨는 화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 보러 오는데 왜 불편해? 어느 날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미숙 씨는 불안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가 외로우신 건 알지만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갑자기 집에 오시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사셔야지 저희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미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가 너희한테 의지하면 안 돼? 나 혼자 외로운데. 딸이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돌아가신 건 슬프지만 엄마 외로움을 저희가 다 채워드릴 수는 없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즐기시며 사세요. 취미도 갖고 친구도 만나고요. 미숙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딸 미정이의 말이 매정하게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았습니다.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자식들한테 매달렸을까? 남편이 세상 떠나고 혼자 남으니까 의지할 곳이 자식들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미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한테 연락을 줄이기로. 매일 전화하던 걸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갑자기 찾아가지 않고 미리 연락하고 갔습니다. 자식들 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승아는 학원 어디 보내니? 반찬은 잘 해먹니?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전화하고 싶었고, 찾아가고 싶었고, 손주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숙 씨가 연락을 줄이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큰딸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연락 없으시네요. 괜찮으세요? 미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너도 바쁘잖아. 엄마 요새 수영 다니면서 바빠. 친구들도 만나고. 딸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좋으시네요. 그렇게 사세요. 작은 아들도 주말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미숙 씨가 부담 주지 않으니까 자식들이 오히려 편하게 찾아왔습니다.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매달리니까 멀어졌는데 놓아주니까 가까워졌습니다. 또 다른 변화도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자식들 인생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큰딸이 이직한다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왜 지금 회사도 괜찮은데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 네가 결정해. 엄마는 내 선택 믿어. 딸이 고맙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파트 사려고 대출 받는다고 했을 때도 예전 같으면 대출 받지 마. 빚지면 안 돼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필요하면 말하고. 아들도 편해했습니다. 손주 키우는 것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손주한테 아이스크림을 주는 걸 봤는데 예전 같으면 주지 마. 몸에 안 좋아 했을 텐데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서 키우는 겁니다. 미숙 씨는 관찰자가 됐습니다. 자식들 인생의 주연이 아니라 조연, 아니 관객이 된 겁니다. 이젠 무대에서 내려와 객석에 앉아서 지켜보는 겁니다. 편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가족은 가장 기대치가 높은 관계라고 합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많이 기대하고 가장 많이 상처받는 곳이 가족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느슨하게 간섭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게 사랑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막히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편안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라. 자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별개의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거리가 필요하다. 적당한 거리가 사랑이다. 가족이라고 무조건 붙어 있으면 안 되고 각자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식들한테 매일 연락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됩니다. 둘째, 갑자기 찾아가지 마세요. 미리 연락하고 괜찮다고 하면 가세요. 자식들도 자기 생활이 있습니다. 셋째, 자식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조언은 물어볼 때만 하고 안 물어보면 입 다무세요. 자식이 실수해도 배우는 겁니다. 넷째, 손주 키우는 것도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키운 방식과 다르더라도 참으세요. 요즘 육아는 다릅니다. 다섯째, 자식들한테 의지하지 마세요. 외로움을 자식들이 다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채워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부모 노릇은 독립시키는 것이다. 평생 매달리게 하지 마라. 자식 독립시키는 게 진짜 사랑이고 매달리게 하는 건 집착입니다. 미숙 씨는 이제 자식들과 편한 관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명절에 같이 밥 먹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식들도 편해하고
미숙 씨도 편합니다. 미숙 씨는 자기 인생을 삽니다. 자식들 인생이 아니라 미숙 씨 인생을.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찾으세요. 미숙 씨는 평생 바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많았고, 남편 챙기고, 자식들 챙기고, 집안일하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밤에 쓰러져 자는 삶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니, 혼자 있는 게 두려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뭘 해야 할지 몰랐고, 무료했고,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바쁘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처음 인연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혼자였고, 저녁에도, 밤에도 혼자였습니다. 말할 사람도 없고, 밥 먹어도 혼자, 텔레비전을 봐도 혼자였습니다. 미숙 씨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모임에 나갔고, 자식들한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더 힘들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미숙 씨는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모임도 그만두고 거절도 하고 자식들한테도 거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완전히 혼자.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하나 막막했고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텔레비전 키면 한 바퀴 채널 돌리고 졸다가 깨다가 다시 텔레비전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저녁이 되면 오늘 뭐 했지?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참았습니다. 다시 사람들한테 매달리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2달째 되니 조금 달라졌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게 지겨워서 책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 읽고 싶었던 소설책이었는데 바빠서 못 읽었던 책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집중이 안 됐지만 계속 읽으니 빠져들었습니다. 하루에 20페이지씩 읽었고 2주일 만에 다 읽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랜만에 뭔가에 몰입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더 빌렸습니다. 한 달에 4권씩 읽었고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런 책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이야기에 감동받는구나. 스스로를 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3달째 되니 더 달라졌습니다.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오전에 동네 한 바퀴 걷는데 처음엔 10여 분만 걷다가 점점 늘어서 40분씩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주변을 봤습니다. 나무와 꽃도 보고 하늘도 보고 사람들도 봤습니다. 예전엔 바빠서 못 봤던 것들이 보였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고 개나리가 피었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녔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습니다. 산책하면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내 인생, 남편, 자식들, 과거, 미래. 생각이 정리됐습니다. 혼자 걸으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넉 달째 되니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일을 썼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산책하면서 개나리를 봤다. 예뻤다. 오늘 딸한테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밝았다. 기분이 좋았다. 오늘 책을 읽었다. 주인공이 슬펐다. 나도 슬펐다. 쓰다 보니 감정이 정리됐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던 게 글로 쓰니까 명확해졌습니다. 일기를 쓰면서 미숙 씨는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할까? 어떻게 살고 싶을까? 평생 이런 질문을 안 했는데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5달째 되니 문화센터에 쿠키 베이킹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젊었을 때 요리하는 걸 좋아했지만 바빠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있으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날 떨렸습니다. 밀가루 반죽하고 모양도 찍고 오븐에 구웠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오븐에서 쿠키 굽는 냄새가 나니 기분이 좋았고 뭔가 만드는 게 기뻤습니다. 선생님이 첫 수업 치고 잘하시네요 했고 미숙 씨는 쑥스러웠습니다. 수업 끝나고 만든 쿠키를 들고 집에 오는 길에 미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6달째 되니 미숙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할까 기대됐습니다. 책 읽고 산책이나 할까? 오늘은 빵을 만들어 봐야지. 선택권이 나한테 있었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누구한테 맞출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이게 자유였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미숙 씨는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끄러운 모임보다 혼자 책 읽는 게 좋았습니다. 나는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산책하면서 나무 보고 하늘 보는 게 행복했습니다. 나는 창조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빵과 쿠키를 만들면서 뭔가 만드는 게 즐거웠습니다. 평생 몰랐던 나를 알게 됐습니다. 남편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만 살았는데 이제 미숙 씨로 살았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라 에너지를 충전하고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율성, 삶의 의미,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을 때 진짜 자신을 만나며 고독 속에서 지혜가 자란다. 사람들과 있으면 가면을 쓰지만 혼자 있으면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다. 나를 모르면 세상도 모른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한 배움이고 나를 알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롭지 않습니다. 익숙해지면 편안하고 자유롭습니다. 둘째, 책을 읽으세요. 도서관 가서 읽고 싶은 책 빌려서 하루 30분만 읽어도 됩니다. 책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세요. 셋째, 산책하세요. 매일 30분씩만 걸으세요. 걸으면서 주변을 보고 생각을 정리하세요. 넷째, 일기를 쓰세요. 두세 줄이라도 괜찮으니 오늘 느낀 것을 써보세요. 쓰다 보면 감정이 정리됩니다. 다섯째, 새로운 걸 배우세요. 문화센터 수업 신청하세요. 나이 들어도 배울 수 있습니다. 여섯째, 명상이나 요가를 해보세요. 혼자 조용히 앉아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일곱째, 음악을 들으세요.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그냥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여덟째, 자기한테 질문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답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를 발견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고독은 선물이다. 그 안에서 자유를 찾아라.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고 그 시간을 잘 쓰면 자유를 얻습니다. 미숙 씨는 지금 행복합니다. 67살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책 읽고 산책하고 쿠키 만듭니다. 친한 친구 셋이랑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자식들이랑 일주일에 한 번 통화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지만 풍요롭습니다. 책 속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산책하면서 자연과 대화하고 쿠키 만들면서 나를 표현합니다. 일기 쓰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합니다. 오늘도 건강했고 자유로웠고 행복했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미숙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어느 날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미숙 씨 집에 들어서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집이 왜 이렇게 깔끔해요? 예전엔 물건이 많았는데. 미숙 씨는 웃었습니다. 정리했어. 필요 없는 거 다 버렸지. 거실에는 책장이 있었고 책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책을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이 책 다 읽으셨어요? 응, 한 달에 4권씩 읽어. 딸이 놀랐습니다. 냉장고에는 미숙 씨가 만든 쿠키가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만드셨어요? 응, 문화센터에서 배웠어. 딸이 쿠키를 먹어보더니 맛있다 했습니다. 미숙 씨는 기뻤습니다. 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예전엔 매일 전화하고 자주 찾아오시더니 요즘은 연락도 뜸하고.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 보니 엄마가 엄마 인생 사시는 것 같아요.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이제 행복해. 딸이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자유로워. 매일 책 읽고 산책하고 쿠키 만들고 친구들 만나고 그렇게 살아. 바쁘고 즐거워.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예전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미숙 씨도 웃었습니다. 그랬지. 아빠 돌아가시고 힘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더라.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미숙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없어. 지금이 제일 좋아. 또 누군가 챙기면서 살고 싶지 않아.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엄마가 행복하시면 됐어요. 딸이 돌아가고 미숙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미숙 씨는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남편 떠난 지 5년, 처음 4년은 지옥 같았지만 마지막 1년은 천국 같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첫째, 에너지 소모하는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의무적인 모임, 스트레스 주는 사람들과 거리를 뒀고 진짜 친한 친구 셋만 남겼습니다. 에너지가 충전됐습니다. 둘째,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거절할 줄 알게 됐고 100점 컴플렉스를 버렸습니다. 50점이면 충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셋째, 가족과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자식들한테 매달리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존중했습니다.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넷째,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찾았습니다. 책 읽고 산책하고 일기 쓰고 쿠키 만들면서 진짜 나를 발견했습니다. 행복해졌습니다. 이 4가지가 미숙 씨를 바꿨습니다. 미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다는 것. 오히려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하다는 것. 사람들은 혼자 사는 걸 불쌍하게 봅니다. 남편 돌아가셨는데 혼자 살아 외롭겠다. 자식들이랑도 안 사는데 쓸쓸하겠다. 하지만 미숙 씨는 전혀 불쌍하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창밖 보고 오늘 뭐 할까 생각합니다. 선택권이 나한테 있습니다. 점심은 먹고 싶은 거 먹고 낮잠 자고 싶으면 자고 안 자고 싶으면 안 잡니다. 저녁에는 드라마 보거나 책 읽고 일기 쓰고 감사한 일 3가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루가 갑니다. 평범하지만 풍요로운 하루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설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설 수 있으면 그게 진짜 힘입니다. 나이 들어 홀로 서기를 배워라.
그것이 마지막 자유다. 젊었을 때는 가족, 직장, 사회에 속해 있었지만 나이 들어서는 홀로 서야 합니다.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지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너지 소모하는 인간관계를 정리하세요. 만나고 나서 피곤한 사람, 스트레스 주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진짜 친한 친구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사람한테 잘 보이려 하지 마세요. 거절할 줄 알아야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100점 받으려 하지 말고 50점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가족과의 거리를 유지하세요. 자식들한테 매달리지 말고 간섭하지 마세요.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나를 찾으세요. 혼자 있으며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선물이다.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을 만나라. 혼자 있는 시간은 벌이 아니라 선물이고 그 시간을 통해 자기를 발견합니다. 행복은 혼자서도 가능하다. 오히려 혼자일 때 더 행복하다.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가능한 게 아니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을 봅니다. 미숙 씨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렇게 사는 게 행복이구나. 혼자여도 괜찮구나. 아니, 혼자라서 더 좋구나. 내일 아침이 기대됩니다. 당신의 내일도 기대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굳이 잘 지내려 애쓰지 말고 혼자 지내세요. 그리고 자유롭게 사세요. 미숙 씨처럼요.